안녕하세요. 글속 명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미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지 않는다. 해결사 노릇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소모될 뿐이다.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쉽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매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질꼬질 캐물어서도 안 되는데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것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라고 했다. 옳은 것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를테면 오렌지의 단맛을 모두 없애면 쓴맛만 남게 된다. 지나치게 머리를 쓰면 좋은 생각도 바닥나고 소의 젖을 지나치게 짜면 우유가 아닌 피가 나온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미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지 않는다. 약한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약한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절대로 끌어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깨버린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위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난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옷줄난 마음을 버려라. 옷주한 마음에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행을 일삼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고약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대중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 고수하는 사람은 이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취향과 감시가는 대중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고 비록 일시적인 유행이나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은이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경쟁에서도 해당된다. 현명한 사람은 바보보다는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점이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목적으로 당신의 맑고 두리만 작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또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피해를 줄 수는 있다. 당시심이 심하게 몰아붙여 관계를 끊는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어떤 것이든 자기 눈에 미치는 대로 말하고 모든 것은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을 쏙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할 경우에는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가를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주의 깊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악한 고집쟁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턱대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반적인 태도이다. 항상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일에서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매사에 분쟁을 일삼는 사악한 고집쟁이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악한 고집쟁이들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바로 사회에 여지가 없다. 오직 이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무너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하라.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자신이 부탁하는 입장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을 지나치게 바꾸거나 혹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졌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단지 칭찬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아첨과 예의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운다. 이는 매우 교묘한 기술이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속셈을 간파해서 이들 스스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미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지 않는다. 해결사 노릇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소모될 뿐이다.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쉽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매를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질꼬질 캐물어서도 안 되는데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것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라고 했다. 옳은 것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를테면 오렌지의 단맛을 모두 없애면 쓴맛만 남게 된다. 지나치게 머리를 쓰면 좋은 생각도 바닥나고 소의 젖을 지나치게 짜면 우유가 아닌 피가 나온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미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지 않는다. 약한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약한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것을 절대로 끌어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깨버린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위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난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옷줄난 마음을 버려라. 옷주한 마음에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행을 일삼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고약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대중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 고수하는 사람은 이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취향과 감시가는 대중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고 비록 일시적인 유행이나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은이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경쟁에서도 해당된다. 현명한 사람은 바보보다는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점이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목적으로 당신의 맑고 두리만 작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또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피해를 줄 수는 있다. 당시심이 심하게 몰아붙여 관계를 끊는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어떤 것이든 자기 눈에 미치는 대로 말하고 모든 것은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을 속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할 경우에는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가를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주의 깊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악한 고집쟁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턱대고 고집만 부리는 것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반적인 태도이다. 항상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일에서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매사에 분쟁을 일삼는 사악한 고집쟁이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악한 고집쟁이들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바로 사회의 여지가 없다. 오직 이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영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다. 일단 경계심이 무너지면 상대방은 손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는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혼란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이다.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잘 판단하라. 때로는 적당한 시기에 당신이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글속 명언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